의사표현 능력 2.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아는 것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효과적인 의사표현법을 안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마음먹은 것처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책상에만 가만히 앉아 맡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하는 회의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나 영업이나 조직 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 더더욱 적절한 의사표현 능력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타고나는 측면도 있지만 조직 생활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말을 잘 못하고 말수가 적은 경우라도 맡은 바 업무에 관한 한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 말하기와 의례적 말하기의 자세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의 대화와 가족과 친구들과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의 대화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면 말하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차림에 있어서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이 있듯이 의사표현에서도 공적인 관계에서 쓰이는 적합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잘 쓰는 것이 성공적인 회사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원활한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요인,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 원활한 의사표현의 지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원활한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표현 방법과 원활한 의사표현의 지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현의 방해 요인은 크게 연단공포증, 말, 음성입니다. 우리는 연단에 섰을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타고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생리적인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버나드 쇼도 젊은 시절 매우 내성적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도 그 집의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20분이나 문 밖에서 망설이고 거리를 서성거렸습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공개되는 모든 토론에 의도적으로 참가한 결과 작년에 이르러서야 20세기 전반에 가장 재치와 자신이 넘치는 웅변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단공포증은 소수인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90% 이상의 사람들이 호소하는 불안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심리 현상을 잘 통제하면서 구두 표현을 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인간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증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사나 수면 욕구를 다소 통제할 수 있듯이 의사 전달 시 노력에 의해서 우리를 당황케 하는 심리적 불안을 얼마간 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 표현, 즉 말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복잡다단한 사회이기에 가능하다면 간결하게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해야 합니다. 말은 그 상황과 적절하게 어울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의 장단, 고저, 발음, 속도, 쉼, 띄어 말하기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국어를 배울 때 장단의식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사실은 글자로 표기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모음을 길게 발음하느냐, 짧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뜻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분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같은 말이지만 짧게 발음하면 말이 되고 길게 발음하면 말이 되니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말에는 낱말의 구조에 따라 소리남의 차이가 생기는 고조 현상이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어사의 어음이 보통 어린이의 어음과는 소리남이 다릅니다. 아기를 등에 업다와 돈이 없다에서 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장단과 겹치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는 음의 고조에서 높은 어가 그 발음이 길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거북하다, 거룩하다, 거북권, 헌법, 건물, 검사, 서묵과, 거인 등은 높은 어로 발음됩니다. 세련된 스피치는 세련된 말씨에서 찾을 수 있고 세련된 말씨는 우선 정확한 발음에서 찾는다면 미묘한 발음의 차이를 하나하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발음은 음가대로 발음해야 할 경우, 음가를 더해내는 경우, 음가를 줄여내는 경우, 음가를 바꾸어내는 경우, 이 소리 저 소리 두루 쓰이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음가를 바꾸어내는 경우의 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말하기 속도는 상황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확고한 기준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속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속도는 말하는 사람 측과 듣는 사람 측 양쪽에서 고려됩니다. 바람직한 것은 상대방 이해와 공감을 먼저 생각하고 말할 내용을 고려한 다음 속도를 정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고려함에 따라 전체적인 말하기 속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상대가 연소한 어린이나 연로한 노인일 때 비교적 천천히 말하게 되고 이해가 빠르고 지적 수준이 높은 중년 교양층일 때 비교적 빠르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말하기에서 전체적인 속도이지만 말하는 도중 부분적으로 속도의 완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 완급은 부분의 내용과 의미에 좌우됩니다. 쉼이란 이야기 속에 주어지는 침묵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심리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말을 끊는 것으로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논리성, 감정 제고, 동질감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속도의 이야기에서 쉼의 총량이 이야기 전체의 35%에서 40%가 적당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쉼의 경우는 이야기의 전이시, 양해, 동조, 반문의 경우, 생략, 암시, 반성의 경우, 여운을 남길 때입니다. 띄어 말하기란 분절에 의해 문장의 전후가 구분되는 호흡단입니다. 이러한 음성 분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발하시라도 숨을 들이쉬면 발음 운동이 일시 정지되고, 둘째, 이야기를 남에게 쉽게 이해시키려면 일시 발언이 멈춰지고, 셋째, 국적 표현일 때 발언이 일시 공백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말을 잘못했을 때 역시 음정이 분절됩니다. 좋은 음성이란 개인의 취향, 시대, 지방, 직업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음성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녹음기에 자신의 스피치를 녹음해서 음성, 고저, 명료도, 쉼, 감정이입, 완급, 색깔, 온도 등의 면에서 자기 목소리의 진상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메시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에 대한 인상을 반영합니다. 즉, 약하고 여린 목소리는 말하는 이의 용기와 열성을 감소시키며 단조로운 목소리는 내적 열정을 잠자게 합니다. 시각 표현과 마찬가지로 청각 표현도 듣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편안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분명하고 명확한 음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음성에는 온도와 색깔이 있으므로 내용에 따라 음성을 변화시키는 요령을 습득해야 합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음성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최근의 스피치 연구가들은 일정한 음도를 유지하다가 보다 낮은 목소리로 갑자기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높은 목소리로 전환하는 것보다 강조의 효과적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목소리를 그 사람의 개성, 연령, 인생 체험의 깊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만큼 개인의 여건에 맞는 진실된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연단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 무결하게 준비합니다. 청중 앞에서 말할 기회를 자주 가지고 시간보다 더 많이 준비하고 충분히 휴식합니다. 처음부터 웃겨야 합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청자 분석을 철저히 하고 청자를 호박으로 봅니다. 청자의 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연습할 때는 등이 의자 등에 닿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조금 당깁니다. 앉은 채로 키를 최대한 도로 높일 수 있도록 상체를 위로 쭉 뻗습니다.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성대와 목의 근육을 조입니다. 한꺼번에 긴장된 모든 근육을 풉니다. 가능한 한 몸을 이완시키고 곧바로 앉아 목과 목구멍의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머리를 정상적인 자세보다 더 어깨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말하는 동안 하품을 하는 자세로 목의 근육과 목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너댓 번 하품을 해봅니다.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짧은 문장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음성을 좋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숨을 얕게 들이마시면 목소리가 떨리기 때문에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음가를 정확히 내기 위해서는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입안이 타는 듯하면 소금을 먹고 긴장이 되면 껌을 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미자차, 꿀, 과일, 주스, 사탕 등과 같이 당분과 지방질 음식이 성대 보호에 좋습니다. 술과 담배를 절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이번에는 상황과 대상에 따른 의사표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적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설득력을 약화시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힘이나 입장의 차이가 클수록 저항이 적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꾸짖고 있는 내용에만 한정해야지 이것저것 함께 꾸짖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울러 뒤처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명심할 것은 불필요한 한마디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늦었을 경우에 늦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신은 왜 항상 늦는 거요? 라고 추궁하듯이 묻는 것은 금물입니다. 칭찬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압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칭찬도 센스 있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탁해야 할 때는 먼저 상대의 사정을 듣습니다. 괜찮습니까? 하고 상대의 사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 응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기간, 비용, 순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면 상대방이 한결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싫은 내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해야 할 때는 먼저 사과한 다음 응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보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을 하는 경우에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을 하면 상대가 감정을 갖게 되고 자칫하면 인간관계까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명령해야 할 때는 뭐뭐를 이렇게 해라 식으로 하인 다루듯 강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뭐뭐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설득해야 할 때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상대방에게만 손해를 보라는 식으로 하는 밀어붙이기식 대화는 금물입니다. 먼저 양보해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상대방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변해야 상대방도 변한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이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결코 타협적이거나 우호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충고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충고를 해야 할 상황이면 예화를 들어 비유법으로 깨우쳐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책 화법에 샌드위치 화법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화법이란 다음과 같이 질책을 가운데 두고 칭찬을 먼저 한 다음 끝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반발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경우 비난하거나 야유하는 말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떠올리도록 합시다. 원활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의사표현법의 기본은 독서에 있습니다. 유창하고 능숙한 말솜씨를 가지려면 풍부한 어휘력이 필요한데 어휘력을 기르는 데는 책을 읽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좋은 청중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평판 좋은 이들을 보면 대개 말수가 적고 상대편보다 나중에 이야기하며 다른 이의 말에 세심히 귀를 기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목적을 파악한 뒤 그 기준에 맞추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어떤 답을 할까 궁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의가 분산돼 경청에 몰입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시간의 소모 없이 생산적인 의사표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성격, 인품, 습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칭찬하는 것은 곧 나를 칭찬하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한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진심 어린 말로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간혹 보면 거짓 찬사를 늘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 오히려 관계를 더 뒤틀리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첨인지 칭찬인지는 듣는 사람이 더 빨리 파악하게 됩니다.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상대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맞장구를 치는 것입니다. 요즘 사업하기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곧 정말 힘이 드시겠군요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희로애락에 공감하는 이들에게서 안정감과 친근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긍정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 바쁘신가 봐요. 역시 능력 있는 분은 다르군요. 라고 말해주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신이 이렇게 멋있었나 라고 하는 것보다 당신 정말 멋있어 라고 표현하는 쪽이
훨씬 더 담백하고 긍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때그때 적절한 감탄사를 동원하여 맞장구를 치는가 하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겸손은 최고의 미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적정선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내면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과 잘난 척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점은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지 자신이 애써 부각시킨다고 해서 공식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겐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단점과 실패담을 앞세움으로써 더 많은 지지자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활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밀의 공유는 강력한 유대감을 불러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상대방에게 먼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며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는 곧 나는 당신을 나 자신처럼 믿는다는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뒷말을 숨기지 마십시오. 별것 아닌 일에도 버릇처럼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곧이곧대로 칭찬하거나 감탄하는 대신에 석연치 않은 뉘앙스를 풍겨 상대방을 몹시 기분 나쁘게 합니다. 피해야 할 대표적인 어법 중 하나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비꼬거나 빈정대는 듯한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산뜻한 칭찬과 비판은 의사표현의 격을 높입니다. 반대로 단정적인 말은 금물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라도 보다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해야 합니다. 첫마디 말을 준비합니다. 의사표현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만남을 앞둔 시점이라면 어떤 말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치 있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신문 또는 잡지를 참고하거나 그날의 대화 주제와 관련된 옛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업상의 만남일 경우 상대방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법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한두 가지라도 쌓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해야 합니다. 논리적 언변은 대화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견이 있거나 논쟁이 붙었을 때 무조건 앞뒤말의 논리적 개연성만 따지고 드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설사 논쟁에서 승리한다 해도 두 사람의 관계를 예전으로 돌려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학문적, 사업적 토론에는 진지하게 임하되 인신공격성 발언은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제압을 위한 논리를 앞세우지 말고 합의를 위한 논리를 지향해야 합니다. 논쟁이 일단락된 다음에는 반드시 서로의 감정을 다독이는 과정을 밟도록 합니다. 논쟁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일 땐 감정에 호소하는 말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대화의 룰을 지킵니다. 좋은 의사표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혼자서 의사표현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땐 반론 기회를 줍니다. 임의로 화제를 바꾸지 않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말을 주고받는 순서,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말의 분량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장을 완전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냥 됐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 혼자 옮길 수 있습니다 라든지 갈게요 보다는 다녀오겠습니다가 훨씬 단정하고 분명합니다. 축약된 말은 자칫 무례하거나 건방지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바른 말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은
말하는 이의 품격을 높여줄 뿐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사내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표현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과 상황별 적절한 의사표현 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별 적절한 의사표현 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표현 능력 2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